이번엔 그냥 넘기고 싶지 않아. 교실 뒤편 창가 자리. 그곳엔 늘 같은 풍경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가지런히 정돈된 교과서, 필통 안에 꽂힌 연필들의 일정한 간격, 그리고 그 사이에서 고개를 숙인 채 노트를 정리하는 이수진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은 수업 시간마다 선생님의 질문에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아는 것과 드러내는 것은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눈에 띄지 않는 것,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그녀에게는 가장 편한 일상이었습니다. 수진아, 점심 같이 먹을래? 가끔 친구들이 물었지만 수진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도서관 가야 해. 과제 있어서.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과제는 있었으니까요. 다만 그 과제를 도서관에서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었을 뿐입니다. 반 아이들은 수진을 착한 애 정도로 기억했습니다. 성적이 좋다는 것도 말이 적다는 것도 그저 성격 탓이라 여겼습니다. 수진 역시 그런 시선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편했습니다. 주목받지 않는다는 건 상처받을 일도 적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운동장에선 아이들이 공을 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웃음소리가 교실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수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연필을 움켜쥐었습니다. 무언가를 적으려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늘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조용히 시작해서 조용히 끝나는 하루.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 평범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수학여행 공지가 붙은 날, 교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어디로 갈지, 누구랑 방을 쓸지, 무엇을 먹을지에 대한 이야기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수진도 그 소음 속에 섞여 있었지만 역시나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반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박준호가 책상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야, 근데 수진이 너네 집 엄청 잘 산다며? 맞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교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수진에게 쏠렸습니다.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살짝 돌렸을 뿐입니다. 준호는 그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는지 씩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버스 늦어도 걱정 없겠네. 수진이 혼자 차 불러오면 되잖아. 그치? 웃음이 터졌습니다. 처음엔 몇 명만 웃었지만 곧 교실 전체가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악의가 담긴 말은 아니었으니까요. 단지 재미있어 보이는 상황이었을 뿐입니다. 수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노트를 덮고 가방을 챙기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그날 밤 수지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혼자 차 불러오면 되잖아. 그 말이 농담이었다는 걸 수진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특정 위치에 세워두는 그 시선이 그녀에겐 낯설고도 무거웠습니다. 수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냥 넘어가야 하나. 그녀는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조용히 받아들이고 조용히 지나가는 것. 그게 편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무언가 달랐습니다. 수학여행 출발 당일 아침.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준비물을 확인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학교까지 가는 길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고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정문에 도착한 순간 수지는 멈춰 섰습니다. 운동장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버스는 없었고 아이들도 없었고 선생님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운동장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는 메시지가 수십 개 쌓여 있었습니다. 집합 장소 바뀐 거 못 봤어? 학교 후문으로 와야 하는데 키읔키읔키읔. 설마 혼자 남았어? 키읔키읔키읔키읔 진짜? 웃는 이모티콘들이 메시지 사이사이에 박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화면을 끄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운동장 한쪽에 떨어진 낙엽이 굴러갔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텅 빈 운동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수지는 가방을 다시 메고 천천히 학교 정문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은 올 때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한 수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거실에는 아버지가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딸을 보았습니다. 왜 벌써 왔어? 수지는 가방을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말했습니다. 말을 하는 동안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사실만을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고 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끝났을 때 수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이번엔 그냥 넘기고 싶지 않아. 그 말에는 분노도 원망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 이상 혼자 감당하고 싶지 않다는 작은 결심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기업 임원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집에서 드러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출근할 때도 평범한 차림이었고 퇴근 후엔 늘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신문을 읽거나 뉴스를 보았습니다. 수진의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아버지가 화를 낼 거라 생각했습니다. 혹은 학교에 전화를 걸거나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겠다고 말할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울 필요 없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할 이유도 없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바깥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약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야. 수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착한 사람을 만만하게 봐. 조용한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할 거라고 생각하지. 그게 습관이 되면 선을 넘는 것도 습관이 돼. 아버지는 창밖을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건 상대가 책임을 몰랐기 때문이야. 수지는 아버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책임. 그 단어가 마음속에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아빠는 내가 복수하길 바라지 않아. 하지만 내가 이 일을 그냥 넘기면 다음엔 또 다른 아이가 혼자 남게 될 거야. 아버지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면 아빠가 도와줄게. 단 아빠 방식으로.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자신의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약해서가 아니야. 그 말이 주는 무게감이 수진에게는 처음으로 느껴보는 종류의 안정감이었습니다. 수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무엇이 달라질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은 확실했습니다. 이틀 뒤 수지는 기차표를 끊고 혼자 수학여행지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출발 전날 밤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가고 싶으면 가. 아빠는 내 뒤에 있을게. 수지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마음은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수학여행 숙소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은 수진을 보고 순간 말을 멈췄습니다. 수진이? 진짜 왔네. 몇몇 아이들이 힐끗힐끗 쳐다보며 속삭였습니다. 혼자 어떻게 온 거야? 부모님이 데려다 준 건가? 박준호는 멀리서 수진을 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수진은 아이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방 배정을 받고 조용히 일정에 합류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은 여전히 수진을 어색하게 대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대화에 끼지 못하게 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지만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수지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정에는 오래된 사찰 방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단체로 경내를 둘러보며 사진을 찍고 떠들고 웃었습니다. 수지는 무리에서 조금 떨어져 걸었습니다. 그때 사찰 주지 스님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스님은 수진을 보더니 깊게 합장을 했습니다. 먼 길 오느라 수고했네. 수진은 당황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니야. 자네 아버지께서 미리 연락을 주셨어. 딸이 혼자 힘으로 찾아올 거라고. 아이들이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수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조용한 사람이 가장 단단한 법이야. 자네는 그걸 이미 알고 있는 것 같구나. 스님은 그렇게 말하고 천천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이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스님이 수진이 아빠 알아? 뭐지, 수진이 집이 진짜 대단한가 봐. 어떻게 사찰까지 연락이 되는 거야?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경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제 수진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찰 경내를 둘러본 뒤 아이들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두가 멈춰 섰습니다. 주차장에는 검은색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한 대, 두 대가 아니었습니다. 5대, 6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많았습니다. 아이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뭐야? 누구 차들이야? 차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학교 측 관계자
교육청 상담사, 그리고 변호사까지. 담임 선생님은 급히 달려와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의 아버지가 마지막 차에서 내렸습니다. 평소처럼 차분한 모습이었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주변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학교 관계자들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들은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박준호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거 우리 때문인가? 다른 아이들도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협박하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조용히 그러나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는 담임 선생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실수는 배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그걸 방치하면 그건 죄가 됩니다. 선생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는 교육청 관계자에게도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이번 일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한 아이가 혼자 남겨졌고 그 사실을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계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이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수진은 박준호와 다른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과를 원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만 다음엔 누군가 혼자 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농담이라고 해도 그 농담이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걸 이제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박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차량들은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아이들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학여행은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아무도 수진을 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몇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미안해. 진짜로.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풍경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이번엔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수학여행이 끝난 뒤 학교는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조용하다고 해서 만만히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웃음이라는 이름으로 선을 넘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실 분위기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 조금 더 신중해졌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교실 뒤편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를 정리하고 수업을 듣고 조용히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사람일수록 가장 단단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힘은 큰 소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책임을 아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